광주 무등산 국립공원에 밤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보시죠.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무등산 국립공원. 아름다운 이곳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인데요. 무등산 초입에 있는 주차장은 자주 만석이 됩니다. 산에 다닌 지가 한 40년 가까이 돼요. 무등산 같이 좋은 산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다 품어줄 수 있는 곳이다. 무등산 풍경 하면은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다 좋습니다. 겨울에 특히 설경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평화롭게만 보이는 무등산 국립공원. 그런데 해가 지면 이곳이 모두가 기피하는 위험천만한 곳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터지는 소리나 대포 소리 같이 이렇게 크게 사람이 이렇게 대화해도 말을 알아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큰 소리가 나거든요. 뭐 새벽 2시, 3시에도 그러고 좀 심해요. 엔진 소리가 엄청 크면서 팡팡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엄청 커요. 그리고 핸들 돌리면 막 끽 이런 소리. 좀 불안하죠. 밤이 오는 게 두렵다는 주민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5년째 주차장을 운영 중이라는 길강일 씨. 최근 못 보던 자국이 생겼다는데요. 이거예요, 이거. 스키드 마크. 주차장 바닥이 이렇게 다 검정색으로 다 이제 돼 있는 거예요. 네, 자세히 보니까 주차장 바닥 곳곳에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새벽에 차들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드리프트를 한 자국이거든요. 드리프트 자국이라고요? 주차장에 있는 자국은 스키드 마크로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미끄러질 때 타이어가 도로와 강하게 마찰하며 생기는 흔적인데요. 하룻밤 사이 생겨났다는 스키드 마크. 도로도 아닌 이곳에 왜 이런 자국들이 생겨난 걸까요? 그날의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스키드 마크가 생겨나기 바로 전날인 지난 19일 새벽. 텅 빈 주차장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저기서 혼자 왜 저래? 타이어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강한 마찰이 일어나는 모습인데요. 이게 한밤중에 벌어진 위험천만한 드리프트는 약 8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러고 있으면 처음에 좋습니까? 이걸 봤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 혼잣말로 그 쌍욕을 했죠. 우선은 주차장 아스콘이 많이 까여 있고요. 주차선도 많이 지워져 있고, 그리고 주차장 바닥도 지금 보시다시피 다 검정색 바닥이죠. 여기가 우선은 산 속이라서 차들도 그렇게 없고,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서 한가하니까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주차장인데 공간도 좀 넓고 사람도 없고 하니까는 여기서 아주 편하게 드리프트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요? 최근 보수해놓은 바닥이 파손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요. 남의 땅에서.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그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입었었어요. 그 땜빵식으로 그 레미콘을 불러서 조금씩 떼우고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까지 차가 와서 드리프트를 해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죠. 단체로 많이 레이싱 시합도 하고 저희 주차장이 거의 꼬린 지점이거든요. 꼬린 지점이라니 무슨 말일까요? 이곳은 높은 경사와 급 커브 구간이 많은 게 특징인데요. 때문에 이곳이 레이싱 코스로 유명한 장소 중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산 아래인 도심에서 시작해 국립공원까지 이어지는 일명 무등산 A 코스라고 불린다는데요.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한 이 영상은 실제로 코스 시작점에서 마치 자랑하듯 촬영된 영상입니다. 주행 기술을 뽐내며 빠르게 달리거나 다른 차들을 추월하는 등 난폭 운전을 일삼는데요. 맞은편에서 차도 왔는데 방금. 네, 해당 주차장은 A 코스의 도착 지점이 된 상황. 많은 차량들이 방문한 이유입니다. 코스의 중간 지점이면서 주차장처럼 넓은 이곳 또한 폭주족들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왜? 드리프트를 반복하며 촬영까지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니 난폭 운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스키드 마크들로 사실상 도배가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들의 위험한 취미는 주로 해가 지고 새벽까지 이어지는데요.
낮에도 안심할 수 없다고요. 그 낮에 한번 드리프트 하다가 저한테 한번 잡힌 적이 있었어요. 대낮의 주차장, 주차된 차들 사이로 난폭 운전을 하는 차가 보입니다. 도주하려는 차량을 잡은 사장님, 그런데 돌아온 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니까는 아 몰라 신고해 하고 도망을 갔죠. 여름밤이면 더욱 심해진다는 레이싱 차량들. 피해를 입는 곳은 또 있다는데요. 바로 주차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34년째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거주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그러고 여기서 자다 보면 새벽 3시에 막 그런 적도 있었고 터지는 소리나 대포 소리 같이 이렇게 크게 사람이 이렇게 대화해도 말을 알아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큰 소리가 나거든요. 무섭죠. 산인데 많이 무섭죠. 위험하기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내려간다는 시내. 하지만 위험하게 달리는 차들 때문에 일상적인 운전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보시다시피 차가 이렇게 좁잖아요. 차도가 시내 나갈 때마다 그 소리만 나면 무서워서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간다든가 그 사람들 지나가고 나면은 또 출발해서 가기도 하고 그래요. 네, 심지어 집을 떠나기도 한다는데요. 이 산에는 조용하는데 생활 자체가 엄청 크죠. 자다가 깰 정도가 되니까 오직하면 시내 가서 또 많이 자버리죠. 집에서 안 주무시고 불편하니까 시내도 많이 내려가서 자죠. 저희가 사고 나는 것도 몇 번 봤어요. 그 커브 위에서 산으로 올라채불고 엎어져 불고. 국립공원에 있는 산길이다 보니 과속하다가 동물을 치는 어이구. 경우도 적지 않다고요. 네. 구불구불한 산길이기 때문에 난폭 운전이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시민들을 위한 시내버스도 매일 이곳을 지나는데요.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도 이곳을 지날 때면 늘 긴장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곳 주행에서는 편도 1차로이기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커브길이 많은 데는 더 위험하죠. 차가 빠른 속도에 올라오고 갑자기 유령같이 나타나고요. 무등산 산길을 달리는 난폭 운전 차량. 중앙선을 넘나들며 달리는 모습인데요. 맞은편 와우. 차량과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참 좋아하는 거 봐요. 참. 폭주족들이 자주 출몰하는 탓에 차가 많은 시내보다 이곳을 달릴 때 더 긴장하신다고요. 차량 옆을 지나면서 소리를 굉음을 낸다든가 이런 경우가 흔히 있죠. 그래서 운전자들이 놀래고 승객들도 놀래고 그러죠. 어느덧 폭주족들이 나타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천천히 주행 중인 경찰차가 보입니다. 예, 단속을 하네요. 최근 늘어난 폭주족 단속에 나선 건데요. 8시부터 지금 저희들은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인원이 좀 들어오고. 그 드리프트를 하고 그러면은 현장에서 바로 어떻게 조치가 가능한 건가요? 그것까지 저희들도 정확히 지침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예방 차원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있으면 안 하죠. 당연히 제지 차원이죠. 어떻게 보면. 자정즈음이 된 시간. 배기음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한 차량이 보입니다. 제작진이 속도를 내서 따라잡아 보려는데요. 하지만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앞질러 나갑니다. 예. 아유. 그런데 한참 속도를 내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조용해집니다. 단속 중인 경찰차를 아, 봤기 때문인데요. 너무 찌질해요. 경찰차가 지나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속도를 올리기 시작하는 난폭 운전 차량. 결국 제작진은 폭주 차량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마주친 또 다른 난폭 운전 차량. 그런데 네, 역주행까지. 중앙선을 넘으며 추월하는 모습이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주차장을 찾은 차 한 대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경찰차를 인식한 듯 30초 안에 다시 주차장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는데요. 경찰차를 지나서 일단 안으로 들어옵니다. 늦은 새벽에 이곳을 찾은 이유가 뭘까요? 드리프트를 하는 차들이 많다 해서 저희가 좀 왔어요. 저는 나주 사람이라서 처음 왔거든요. 좀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없어요. 아, 없으세요? 네, 처음 와가지고. 네. 밤늦게 오신 게 저 산을 좋아해가지고. 산을 좋아해서 새벽 1시에 이곳에 왔다는 여성. 제작진이 질문을 계속하자 급하게 자리를 뜹니다. 난폭운전 차량에 대한 시청의 입장은 어떨까요? 좀 위험운전,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 이거 전문이자 도로교통법이라 지자체는 단속 권한이 주유체 위반 단속하고 뭐 몇 가지밖에 없어요. 플랜카드나 뭐 그런 뭐 안전 캠페인 하게 되면 교통 캠페인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도 하긴 하는데 그런다고 크게 좀 줄인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단속 권한 부족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취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난폭운전 차량들. 결국 강일 씨는 드리프트 운전자를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네. 여기서 사람들이 오래 살고 주민들이 다 먹고 살고 자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고 사람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되는 폭주, 언제까지 주민들이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걸까요? 네, 다들 한심하게 생각하는데 본인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법과 안전을 무시하는 행태가 황당한데요. 이런 사람들을 단순 과속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좀 별도의 법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안 어떻게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 네, 일단 도로교통법상에 공동 위험 행위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2명 이상의 운전자가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건데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 예.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까지도 가능한 위험한 범죄입니다.